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2부 열겠습니다. 김우대입니다. 자, 오늘 신세계는요, 선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수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도 탄탄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이런 전략들 실시간 리딩 만나볼 수 있는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교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바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유튜브가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교재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으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2부에서는요. 더욱더 심층적인 실시간 리딩과 해외 선물 전략 말씀 도와드릴 텐데요.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역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전히 선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수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앞서서 마지막 이슈 조금 시간이 부족했죠. 골드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이전에 다시 한번 속보 갈게요.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핌코는 연내 한 번 금리 인상, 내년은 2번에 대한 예상 전망을 분석적인 기사 내놓고 있습니다. 연내 한 번의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은 2번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표 발표가 또 있었어요. 미국의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68로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65였거든요. 일단 예상치를 뛰넘는 지수가 나왔다는 점 68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재들의 발언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냐,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각종 발언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자, 댈러스 연은 총재 쪽에서도 발언이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 발언은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속보 올라오는 실시간 속보도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드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석해볼게요. 골드 1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재 가격대 전거래일 대비해서 0.78% 빠진 1287.1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진입 혹은 매수 진입에 대한 부분 두 분과 함께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마스터님, 좀 이야기가 부족했잖아요.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생각할 동안 박수자막 나가도 좋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을. 네. 어제 고점에서 저희 추세매도 쳤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네들은 쫓아가지 않는 애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너무 안 빠져서 약수이청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단, 얘네들은 오버해서 봐도 되냐, 봐도 된다. 어제 새벽까지 거의 안 빠졌어요. 12시 넘어서 1시 정도, 1시 반부터 빠졌죠. 그래서 어제 유로,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그 다음에 골드, 셋 종목 다 매도를 쳐서 빼먹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 추세를 봐도 된다. 그 추세 지금 보면 네. 유튜브에 어디까지 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1280.0깨는 12780대까지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틱에서 보셨다시피 얘네들 지지력도 오늘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익절 잡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1278달러요. 그렇죠. 네. 네네. 자, 우선은 익절 잡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우선은 확인해야 될 것들은 계속 좀 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일봉상에서의 채널, 완전한 채널들,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기 전에 잠깐 달러 인덱스 한 번만 네, 보겠습니다. 볼게요.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달러 인덱스가 저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 자리 칠 때 제가 그때 달러 인덱스 저가에서 이 자리까지 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여기서 혼조세에서 굉장히 네네. 헷갈렸거든요. 네. 저희가 실제 리딩을 할 때. 그래서 얘네들 지지력에 이걸 지키고 이렇게 배팅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고가 테스트의 여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골드 대신 달러를 사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인기가 줄어들면서 이제 빠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래서 유로하고 다 이제 매도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달러 인덱스가 이런 그림이 될 거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골드가 추가적인 하락세 있을 거다. 1308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쳤던 고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최고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 보면 지금 이 구간도 오늘 지켜서 추가적인 저점을 낮춘지 안 낮춘지 오늘 확인하겠다 그랬죠. 네. 확인하겠다 그랬고 거기서 이제 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우선 튀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뭡니까? 지금 뭐 신고하시고 유튜브에서 갖고 계신 거 보신 것처럼 추세 매도를 계속 들고 계신 거죠. 하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여력을 둬야 되는데 우선은 1290대를 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들고 계셔도 좋습니다만 한 100핍을 먹기 위해서 익절을 풀거나 그냥 놔두는 거는 좀 아니다 싶고요. 이 구간들 혼조세대의 양상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항들이 좀 많죠. 네. 저항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 여력이 크지 않을 때만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추세를 하나 보시는 게 좋겠죠. 시점 매매를 하고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12870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전 고점들 있죠. 오늘 뭐 미장에서 저항받았던 이 구간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입절 잡고 보시고 다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 빠지면 스캐핑으로 다시 시작하셔도 되고요. 단 질문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드립니다. 이 하단부들 체크하러 올지인데 아직은 한 100핍 정도의 여력이 하방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추세를 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점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 여력을 봐야 되고 그게 추가적으로 오늘 빠지는지 아니면 반등이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하는 네. 거는 많은 요소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 번만 더 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시황이 바뀌어서 빠진 상태에서 전 고점들 쌍고를 맞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추세 매도를 쳤죠. 이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그러니까 보시자면 6월달 혼조세 양상 띄었던 중심 자리까지 가서 시황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올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번 할 건지 3번 할 건지 그걸 결정하고 추가적인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리라. 뭐 정확한 거 없지만 항상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 중심 근처 온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들은 지금 2016년 말부터 그러니까 2017년에 보합 뛰었던 구간 아래 구간 안 좋을 때 아래 구간 테스트, 그 다음에 좋을 때 윗구간 테스트, 그 다음에 중심 자리 와서 금리 인상의 추가적인 관점을 얘네들이 본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저 구간까지
와서 한 번쯤 보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렸고 금리 인상 뭐 전후로의 흐름도 또 앞서서 또 마스터님이 짚어주신 전망 안에서 또 잘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를 지난 1부에 이어서 더욱더 심층적으로 2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속보 내용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확인을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어떤 속보가 올라오고 있죠? 네, 유로화에 대한 속보네요. 카탈루냐 독립으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 우려에 단기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적 이슈,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보뱅크 쪽에서도 속보 올라오고 있죠. 카탈루냐 불안 등에도 유로화 매수 포지션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 속보는 일단 단기 하락했다. 이런 우려가 뭐 적용이 되면서 단기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하지만 이런 하락세 안에서도 매수 포지션에 대한 증가는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좀 이슈입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 좀 다른 측면의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일단은 유로화에 대해서는 뭐 이런 카탈루냐 독립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일고 이후에는 조금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두 분석적인 이슈는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중동에서는 지금 뭐 쿠르드족, 뭐 이렇게 약간의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뭔가 잠식해 나가면서 좀 불안 요인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움직임들은 당연히 그 해당 국가나 관련된 그런 경제 섹터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립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유로화의 가치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로화 가격은 뭐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뭐 해외 선물 시장이지만,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뭔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로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달러의 가치인데,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이런 시황들과 맞물려 봤을 때 유로화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현재 유로화는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49% 빠진 가격대입니다. 1.1776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가격대를 보니까요, 지난번에 선재 마스터님이 나와주셨을 때 1.19 뭐 전후 가격대였잖아요, 마스터님. 네. 지금 그 이후 또 매도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하락에 대한 의견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질문 너무 좋습니다.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질문해 그러셨어요? 주시면. 네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 한번 볼게요. 네. 저번 주부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달러 인덱스 이 구간도 지지하고 매수적으로 간다. 뭐 이 이야기고요. 일봉상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뒤집으면 골드하고 유로 그림하고 비슷하겠죠. 시청자님들 뭐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상을 하신 분들은. 자, 그렇다면 지금 유로하고 골드 어제 우리가 최고점에서 매도를 쳐서 뭐 일봉상이 작게 보이지만 굉장한 큰 수익이죠. 그럼요. 한 계약으로 뭐 몇백 정도 나올 수 있는 네네.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다 이거 놔두고요. 예,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다른 시각으로 좀 바꿔볼까요? 네. 길게. 오. 네, 달러 인덱스가 여기 맞고 이건 뒤집은 겁니다. 달러 인덱스를 뒤집어야지 유로, 골드하고 비슷한 그림이 될 거니까요. 네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모든 애들 어제 최고점에서 잡고 이렇게 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는 애들 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각각의 변곡을 제가 며칠 전부터 또 몇 시간 전부터 예상을 하고 그 자리에 왔을 때 확인하고 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황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느끼고 분석하는 방법이 맞았다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목표값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 대응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먹고 덜 먹고의 싸움이지 이제부터는 그렇죠. 타이밍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수익을 더 많이 먹냐 안 먹냐의 싸움이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방 여력들을 달러 인덱스를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뭐 기억나실 거예요. 유로도 그렇죠. 가장 크게 기억나신 게 이런 거죠. 예, 이때부터 매수로 올라갈 거다. 이 자리부터 매도를 적극적으로 노린다. 네. 그래서 아침 방송마다 여기서 계속 상방제약에 그날 조정을 한 10개씩 조정해서 계속 매도를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연속 3일에 어제 롱포를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냥 세 가지 그림 이렇게 보시면 네. 뭐 그냥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가 좋으리라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 말씀처럼 지금 일봉상으로 함께 확인을 도와드려서 지금 4개의 봉밖에 보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정말 큰 수익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유로에 대해서 좋은 전략을 짜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네. 제가 그때 우승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매매는 매매고 그다음에 리딩 했을 때는 이거는 한 직종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계와 모든 계좌를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바른 전략을 세우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전문가들이 보는 건 수익 났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100핀 먹은 거는 무덤덤하고 뭐 10개, 20개 손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어떻게 잘 나올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장난스레 와서 뭐 박수 쳐달라 뭐 이렇게 장난치지만 저도 이 방송 뭐 스트레스 풀고 뭐 외도하는 느낌으로 쉽게 와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초적으로는 수익 난 거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오히려 5만 원, 10만 원 손실 났을 때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냥 네. 무덤덤한 게 당연하리라 봅니다. 네, 역시나 저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서 우승하셨을 때도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매매에 대해서는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손실 났을 때 조금 더 네, 그런 집중을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역시나 같이 좀 전략을 참고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앞으로도 좋은 매매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를 뒤집어서 뭐 그 흐름을 동조화로 또 함께 봤을 때 또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에 차트도 그렇게 함께 보여드렸어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현재 흐름과 그리고 이전 금요일장에 말씀해드렸던 전략에 대해서 복기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또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요. 파운드화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네요. 카니 총재 발언 등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전거래일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도 역시나 0.62% 빠진 가격대입니다. 1.3193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1.3300 부근에서의 최근 뭐 단기 고점이라고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찍고 난 이후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화는 지금 유로가 나왔기 때문에 파운드화 뭐 나온 김에 두 분과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해설위원님, 통화에 대한 부분 지금 유로 FX와 파운드 뭐 동조화도 함께 이어져 오고 있지만 뭐 따로따로 떼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자, 파운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큰 틀에서 통화는 뭐 파운드화가 됐든 유로가 됐든 결국에는 달러 가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들이고 뭔가 유로존에 정말 뭐 카탈루냐 독립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당일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통화는 큰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장밋빛 전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달러의 가치들이 그냥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뭐 연말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 내년에 뭐 2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통화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 상승 방향보다는 하락 방향 쪽으로 조금 더 낙폭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니 총재 발언이 이런 발언이네요. 하드 브렉시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입니다. 하드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에 좀 찬성인 거죠. 조금 더욱더 뭐 절대적인 그런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하락 발언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는 뭐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네요. 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뭐 우선은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저번 주에 나와서 제가 분석해 놓은 건가 봐요. 일봉상 그림 손 안 댔습니다. 일봉 바로 갖고 보니까 나오네요. 네. 자, 뭐 똑같은 그림이겠죠.
자, 우선은 얘네들을 방금 달러 인덱스에 있는 곳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림 같죠?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 주부터 전략을 이렇게 제가 끌고 왔었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거.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어. 달러 인덱스가 눌림 당할 때 걔네들이 재반등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림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리딩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기조로 싸운 거죠. 그래서 올라올 때 저번 주 금요일도 네. 그래서 다들 매수라 할 때 제가 계속 매도를 고집했던 이유가 그리고 그날부터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날 금요일이 최고점이었고요. 그러니까 가던 기조를 한번 꺾였는데 그게 지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미국 지표 소매 판매 지수 안 나오면서 걔네들이 돌파해서 상단부 저항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 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눌리면서 와서 다시 때렸는데 그게 많이 가서 이제 하방으로 많이 밀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은 기술적으로 분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골드도 그렇고 우선은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네. 이렇습니다. 우선 채널이 있어요. 채널이 있고 윗구간 테스트하다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구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빠질 때는 급락으로 확 빠지죠. 왜? 네. 이 하단부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으나 저 하단부는 테스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미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저항을 확인하면서 채널로 빠지는 거죠. 30분 봉이 이 정도라면 거의 얘네들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뭐냐? 이 구간의 중심보합은 아직도 있다. 시황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속 시황이 바뀌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걸린 상태. 그 다음에 이 구간들 매수 매도가 길게 뻗었던 이 구간들 내에서는 아직은 하단부에서 하단부 돌파나 상단부에서 상단부 돌파를 볼 수 없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급락 급등이 있고 그 다음에 시황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단부를 더 치는 건 볼 수 있으나 윗구간 휩소 아랫구간 휩소 여력에 저가를 깨지 않는 애들 신규로 쫓아가면 무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기조가 여튼 그러니까 항상 신규는 지금 상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은 전체 흐름의 80% 수익을 충분히 다 낸 상태인데 그 익절 잡고 있는 본 상태에서 무조건 하방이 더 남아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건 무리스럽습니다. 항상 네. 매매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익절을 잡고 좀 대응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운드도 기술적으로는 비슷한 구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는 오늘장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익절 잡고 좀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고 또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라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도 유로화에 이어서 함께 짚어봤고요. 자, 지금 속보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경제지표 호주에 구리 가격이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 안에서도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 뉴스가 와닿으실 거예요. 뭐 구리 아연 같은 경우도 연일 올라가고 있는 흐름도 보여지고 있고 구리 가격은 뭐 중국 경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라는 뉴스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구리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빠졌네요. 1.13% 빠진 가격대입니다. 3.206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점을 확인한 걸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네요. 자, 구리가 이제 상품이 나왔으니 말인데, 네, 김수환 해설위원님이 상품 관련이시잖아요. 네. 자, 구리는 뭐 이전에, 오늘 말고 이전까지의 뭐 이런 흐름도 좀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네. 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구리의 가장 큰 수입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구리를 어디다 쓰느냐. 중국이 워낙 땅이 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의 기반 시설을 잡고 그다음에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구리가 들어가는 양들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 기업들이 네. 뭔가 실적이 좋아지고 더 발전한다. 이런 것들은 그만큼 구리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의 구리 가격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당일날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을 찍고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구리도 결국에는 달러로 표시되는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달러 가격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하락 압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원자재 섹터가 뭐 통화나 아니면은 뭐 금처럼 달러 가치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은 받지만 민감한 상품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국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중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구리 가격은 지금 오늘 하루는 어느 정도 조정을 기술적으로 받을지언정 추가적으로 시황적으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내부적으로도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굉장히 조금 전국을 좀 장악하고 그다음에 뭔가 불안 요인들을 조금 많이 좀 줄이는 그런 흐름들, 뭔가 이렇게 국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할 예정인데 이런 흐름들이 중국 경기가 뭔가 북한을 좀 제외로 하고 미국과 좀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가게 되면 중국 자체적으로 증시나 산업들이 조금 악재를 맞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조금 더 상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구리뿐만 아니라 철광석에 대한 부분, 이런 비철금속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리는 지난번에 함께 지켜봤을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 이 전도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론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달러로 표기는 되지만 달러와의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상품인 만큼 오늘 지금 조정이 뭐 추세적으로 조정이라고 또 분석하기보다는 앞으로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또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시황적인 부분을 또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또 매매 포인트 잡아볼까요, 마스터님? 네. 네. 지난번에 구리도 진짜, 함께 했잖아요. 예, 뻘쭘하네요. 이게 뭐, 짜거나 뭐 거짓말 친 거 아닙니다. 구리도 최고점 매도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차트들 저희가 변곡을 다 큰 수익을 주는 자리를 드렸는데요. 자, 어제 설명드리던 거 제가 리딩하면서 설명드리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 상단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봉상에서의 정확하게 급등 이후에 추세 상단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 오자마자 최고점에서 구리 어떻게 보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매수는 못 친다. 나도 시장가로 매도 칠 거니까 같이 매도 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눌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수익은 크게 줬죠. 수익은 크게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일봉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습니다. 지금 저항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단부들 좀 더 열고 대응해야 될 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 못 쫓아간다. 애매하기 때문에 나도 시장가로 매도를 같이 쳐보겠다. 그래서 추세 매도인지 아닌지를 눌림부터 보면서 익절 따라잡는 걸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그 시간이 제가 리딩할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10시에서 뭐 12시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구간에 쳤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구간대에서 최고점 매도를 드렸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들 지지력들 좀 강하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익절을 짧게 잡고 대응하면 되겠으나 우선은 지지력의 매수는 31740대 근처까지를 좀 더 열어놓고 보셔서 그 구간대 지지력에서 매수로 돌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여기 추세선 저항 구간에서 좀 혼조세 양상 뛸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 추세 지키는 이 구간이 매수 시점이 될 거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눌림이나 혼조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구리는 매도 어제 치신 분들은 이쪽 잡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래 매수는 좀 수정을 하자면 31800대 지지력에서 매수로
다시금 돌리는 전략들 세우면 네.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 추세 안에서는 뭐 김수환 해설위원님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는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의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관점 또는 뭐 매매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짚어주시니까요. 그 말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익절 좀 잡고 대응하시라라는 말씀이시고 또 매수에 대해서는 3.1800에 대한 그 부분도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물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30분이 넘어간 시각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S&P 500 지수부터 봅니다. 자, S&P 500 지수입니다. 오늘 약세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요. 2553.75포인트입니다. 전권일 대비해서 0.06% 빠진 가격대에서 지수 S&P 500 지수는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나스닥도 볼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보다는 낙폭이 더욱더 큽니다. 0.18% 하락한 6,109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지만 6,000대는 여전히 지지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방금 전에 짚어드렸죠. 유로FX는요. 1.178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거래 대비해서 0.45% 빠진 가격대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도 볼게요. 골드는 1287.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선재마스터님이 함께 나오셔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정말 시청자분들 간에 다양한 의견 교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자상하신 마스터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자, 유튜브 외에도 또 문자로 온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대응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문자 확인할게요. 네, 문자는요. 요즘 변동성이 커진 천연가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품이 또 올라왔습니다. 문자. 자, 지금 구리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천연가스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천연가스의 가격대 볼까요? 자, 천연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천연가스 변동성 이전과는 많이 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렸는데, 자, 현재 흐름 보면요. 오늘 천연가스는 1% 넘게 상승했네요. 2.996입니다.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정말 변동성이 커요. 정말 급격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김수환 해설위원님. 네, 천연가스, 분석 도와주시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의 여러 상품들을 봤지만, 가장 변동성이 센 상품은 전 이제 개인적으로 천연가스라고 생각을 해요. 구리보다도 천연가스가 더 센가요? 구리 비교가 안 된다고 보죠. 정말요? 네. 이게 하루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인 적도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접근하실 때는 이 상품이 굉장히 리스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줄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느끼지 못했던 속도로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다. 스림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리스크한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좀 나는 좀 안정적이고 조금 잔잔하게 흐르는 종목들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접근하시면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천연가스에 대해서 먼저 보시려면 같이 볼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원유 상품이랑 비슷하게 좀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원유를 채취를 할 때 같이 채취가 되는 게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밑에 원유층이 있고 그 원유층 위에 가스층이 있는데 그게 천연가스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원유 같은 것들이 많이 조금 시추가 많이 되면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공급량도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원유와 같이 좀 섹터도 에너지 섹터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하듯이 미국에서 주간 천연가스 재고를 같이 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 발표하죠. 그렇죠. 경제 지표도 같이 좀 보시면서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좀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국에서 많이 소모되는 게 난방에 가장 많이 소모되는 연료가 천연가스예요. 그래서 천연가스가 미국의 난방을 100으로 봤을 때 60% 가깝게가 다 천연가스로 이제 미국에서 난방을 하는데 난방에 소모되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수요량이 올라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겨울에
미국의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 이상기온이 나와서 그렇죠. 더욱더. 그럴 경우에 천연가스가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사실 뭐 일기예보가 뭐 미국의 올겨울 날씨가 추울 것이다, 뭐 아니면 온화할 것이다 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좀 미리 좀 추세가 나오긴 좀 어렵고 네. 뭐 그날에 따라서 뭐 주간 천연가스 재고 발표 아니면 뭐 달러 가치 상하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큰 추세는 아직은 알 수가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계절적인 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겨울에는 미국의 겨울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는지 아니면 따뜻해지는지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여름에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또 그 전력을 생산하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낮을 경우에는 네. 천연가스를 떼서 전력을 좀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여름 날씨가 좀 굉장히 덥다라고 하면 냉방에 사용되는 또 전력량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잖아요. 이어져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흐름들이 천연가스 제가 뭐 원유를 계절적으로 봐라, 금을 네. 계절적으로 봐라라고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네. 구리 가격을 계절적으로 봐라. 네. 하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워낙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큰 틀로 여름, 겨울 내가 지금 투자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보고서 여름이라고 하면 미국의 여름 날씨가 굉장히 지금 뭐 선선하냐 아니면 덥냐 겨울에는 굉장히 온도가 낮냐 아니면 뭐 온화하냐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일기예보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재 시점은 조금 약간 애매하잖아요. 뭐 네, 지금 네. 내년 여름 날씨 알 수 없고 올 겨울 날씨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일 뭐 길게 보셔도 한 일주일 단위로 뭐 원유 재고나 뭐 천연가스 재고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상품 당당이신 김수환 해설위원님처럼, 네, 천연가스에 대해서 아주 좀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좀 재밌게 듣고 또 이해가 쉽게 들었는데, 일단은 각 종목별로 특성을 파악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천연가스는, 함부로, 네, 섣불리 접근을 하신다면은, 좀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에 대한, 네, 성격도 일단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상품을 볼 때 좀 뭔가 참고를 하실 만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원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간 원유 발표는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재고량 사이에서 둘이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시추에 대한 부분은 원유가 많이 또 생산이 된다면은 천연가스 역시 비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마치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전에 과학 시간 때 생각이 조금 살짝 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아주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전력으로도 또 같이 사용된다는 점까지 천연가스 매매하시는데 전반적인 장기적과 짧은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도 설명을 네, 아주 잘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그런 질문이셨는데 마스터님도 천연가스 함께 저희와 분석해 주셨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볼까요? 지금 네. 잠시만요. 네. 방금 차트가 다운이 돼 버려가지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할게요. 네. 뭐 같이 차트 천천히. 분석 뭐 보자마자 차트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뭐 어차피 저도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그 천연가스 그 한 시청자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분석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력으로 배팅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뭐 그림상으로 쭉 보자면 우선 저가를 크게 깨고 놀 놈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뭐 공부할 겸 가치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는 걸 바로바로 네. 보시면서. 자, 차트를 몇 분 보면 올까요?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추세선도 이미 나와 있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뭐, 선 그릴 필요가 없겠네요. 뭐, 이미 분석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 우선은 이 구간들 있죠. 자, 2016년 말부터 올라왔던 구간들, 그 다음에 혼주세 양상 띄었던 구간들.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가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시즌이 도래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되고 애매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저는 그 멍해가 뭔가 손대야 되는 걸 분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2017년 9월 상단부 제약에 지금 매도로 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10월 달 중순에 그래서 어제죠.
어제 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제가 설명드릴 때 이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채널을 넘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밀린 애들 저점에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싸울 거다. 그래서 아마 눌림 매수, 그 다음에 혼조세 양상 그렇게 드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간다면 상단부 테스트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그렇다면 보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채널 구간에서 뚫어서 한번 지지를 배팅에 들어갔죠. 한마디로 다시 급락을 했을 때 저가를 깨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합을 뛰던지 지지력의 고점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항점들 뭐 딱 봐도 저항점들이 굉장히 강한 구간들이죠. 물론 이게 개별 거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급등락이 굉장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단순하게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구간대들에서 단기적인 갭 하락과 그 다음에 반등 시에 눌림과 왔을 때의 조심함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눌림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더 유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잡고 선제 넌 그럼 뭐 할래? 넌 이거 안 할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저는 이 구간들 눌림 매수 보합 봅니다. 그래서 상단부를 계속 테스트하는 눌림 매수가 유리해 보이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아직은 뚫린 구간, 그 다음에 상단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혼조세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작은 그림들 뿐이죠.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리면 다 설명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작은 그림은 특별히 뭐 볼만한 큰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자면 큰 흐름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우선은 이 구간들 갇혀서 노는 애들 눌림에서 우선 매수 배팅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 구간들 중심 라인의 네. 근처에서는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눌림에 아직 매수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선 혼조세 양상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 정말 아주 흡족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시장과 지금 실시간으로 차트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 안에서 눌림 매수가 조금 더 유효한 지금 현재 시세고 현재 흐름이다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또 속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요. 오일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일에 대해서는 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를 보면요. 불확실성, 리스크 쪽으로 좀 모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일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게 좀 이런 리스크가 불거져 온다면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좀 크게 또 반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상방 쪽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 뭐 갑자기 막 100틱 이상 막 튀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황에서 무서워요. 나오겠죠. 뭐 네. 중동에 전쟁이 지금 발발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네, 뉴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시황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오진 않고 지금 뭔가 그런 분위기들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상방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시황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좀 증가되고 있다라고 네네. 언급을 좀 해주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뭐 오늘 당장은 뭐 고가 대비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 오늘 하루 오늘 장 끝나기 전까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라고 네. 하면 당연히 오늘 추세가 조금 더 꺾이고 있으니까 네. 하락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지만 네. 당장 내일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뭐 한 400만 배럴 이상 감소할 걸로 일단은 네. 예상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깊은 하락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네. 다음 내일의 예상치가 워낙 그렇게 좀 강한 지표가 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만약에 실제적으로 그런 지표가 400만 배럴이나 감소했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당장 뭐 하루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오늘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신규로 들어가신다고 하면 오늘 당일 매매는 뭐 하락이 좀 낮겠지만 내일 오후까지 가져가시는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좀 저가에서 매수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투자가 아닐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벌써 내일이 수요일이네요. 원유재고 발표가 벌써 내일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원유 발표 이후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리겠네요. 일단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과 또 내일까지의 거래를 좀 끌고 가실 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도 지금 뭐 이런 리스크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 같진 않잖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이미 되어버린 만큼 오일에 대해서도 큰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크게 좀 숲을 한번 훑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우선은 뭐 단기적인 그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그림 말씀드렸고 그걸 한번 쭉 훑어서 한 1, 2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번에 뭐 주봉상 그림하고 다 보여드렸는데 우선은 분봉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부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52.5060대를 확인하는 걸 보는 걸 그 전에 계속 얘네들이 밀리죠. 그러니까 고점을 확실하게 치지 않고 눌림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표 때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도 있는데 지표 전에 거기까지 고점 근처를 쳐버리면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시키지 않는 거고요. 지표를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1불 초반대를 지키고 싸우려고 할 거고요. 보합을 뛸 거며 그 다음에 지표 영향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단부 테스트에 눌릴 거냐 아니면 거기서 추가적인 돌파에 추가적인 추세를 만들어 볼 거냐 그걸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찍을 움직임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0분 분봉사에서 채널 여전히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50불 기준으로 47, 8불 지지력에 52, 3불 테스트 중심으로 놓을 거냐 50불 지지력에 55불 테스트를 놓을 거냐 그거죠. 아직 그림은 50불에서 47, 8불 지지에 52불, 3불, 50불 중심에서 노는 구간들입니다. 네. 셰일가스, 그 다음에 겨울의 영향, 그 다음에 아람코 상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셰일가스 지속적인 그 미국이 버티느냐. 지금 오펙이 계속 바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징징거린다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입장들 좀 뭐 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앵커분이 사과하셔야 되니까. 아닙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런 상태에서 명확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혼주세 양상이죠. 지금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오일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산을 합의를 해서 비오펙과 오펙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까지 맞닿아 왔습니다. 하지만 감산 연장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매도 눌림이 이상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 상승세가 있더라도 상단부 제약을 갖고 있어 버리죠. 그래서 53불, 54불, 55불 그 구간들 다 너무 큰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여전히 48불부터 53, 4불까지 흐름 자체나 중심 자체가 최단기에 고점 50불대 근처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중심 라인도 올라왔을 거고요. 얘네들 중심은 여전히 50불대 초반이다. 그래서 아직도 50불대 위로 2, 300개, 아래로 2, 300개 하는 50불대 중심 라인에서 놀 거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낫고요. 네. 이건 월물이 한 두세 번 바뀔 겁니다. 그 안에서 네. 놀 때. 그리고 더 큰 거 한번 봐볼까요? 시간이 되나요? 마감하셔도 되죠? 네, 뭐 하셔도 돼요. 충분합니까? 네, 그림이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릅니다만 네. 자, 큰 그림에서 좀 전에 30분 본 거랑 큰 차이가 없죠. 55불에 아래 구간 48불대 지지력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채널 안에서 벗어날 만한 이슈가 아직까지 나올 만한 게 없다. 이게 제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50불대를 약간 넘어가는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빠지느냐 올라가느냐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 놀았던 이 바운더리 중심 내에서 앞으로도 계속 놀 거다. 그리고 시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55불대를 한번 우리가 열고 보고 싶지만 아직 시황이 명확하게 받쳐준 게 없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는데요. 일단 뭐 위아래 라인, 레인지를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쪽으로 53.4달러 부분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셰일오일 생산량에 대한 부분, 단가가 또 가격대가 50달러 초반대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도 지금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풀어나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나오셔서 지난 매매에 대해서 복귀도 좀 해주셨고 오늘 당일 매매에 대해서도 복귀 참 도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네, 그렇네요. 저희가 보면 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자리에 변고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도 제가 모든 변고를 잡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다 먹지 못합니다. 항상 잡고 나서도 두렵기도 하고 또 익절 잡고 익절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3시간 동안 보합을 뛰다가 돌파한 애들은 또 못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오기를 부려서 많은 수익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수익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수익에도 작은 손실이나 또 저희가 보는 게 틀어졌을 때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중심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기법이고 그 기법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시장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관점이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시고 많은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대응으로 극복하시면 이 시장 편안하게 별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투자자분들을 위한, 시청자분들을 위한 진심 어린 또 말씀이 느껴집니다. 저희 오늘 또 밤방송까지 하시고 내일 또 아침에 저희 개장 방송 안에서 선재 하이킥이라는 코너로 여러분들에게 국내 선물 시황과 그리고 해외 선물 시황 말씀을 도와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위원님도 어떠셨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항상 나오면 2시간이 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네. 것 같은데요. 그 선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전문가님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수익은 많이 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관여치 않지만 손실이 네. 나는 거는 굉장히 좀 민감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증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손님들 계좌를 보면 수익은 많이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셔서 손실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이제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해외 선물 수익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싸움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는 수익을 못 냈을지언정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장에 다시 참여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건데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내가 계좌가 끝나버리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1년 뒤에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장 내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얼마큼 손실폭을 줄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매매를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인 것 같아요. 생존이 더 먼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두 분이 함께 알차게 채워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김수환 해설위원님과 함께 2시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아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